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의 장용훈 석사과정입니다. 금일 강화학습 11장에서는 정책경사법과 벡터크리틱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발표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본 알고리즘과 대비되는 최적 정책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전 챕터들에서는 가치 함수를 활용한 이상적인 정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다면 이번 장은 가치 함수 없이 정책을 직접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정책 경사법이라는 정책 기반 학습법과 벡터 크리틱 방식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알아볼 정책 경사 학습법과 지금까지 학습한 가치 기반 학습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기반 학습은 가치 함수를 이용해 최적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학습하는 반면 정책 경사 학습법은 정책을 확률로 정의하여 정책 자체를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학습하는 대상은 가치 기반 함수는 상태가치 함수 또는 행동가치 함수를 배만 방정식을 통해 학습하는 반면 정책 경사 학습법은 확률로 주어지는 정책을 팔리시 그레디언트 티오렘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기반 학습의 대표 알고리즘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큐러닝, 살사, DQN 등이 있으며 정책 경사 학습법은 앞으로 학습하게 될 레인포스, PO, 벡터 투 크리틱, TRPO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특징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기반 학습과 비교하여 정책 경사 학습법의 장점은 첫 번째로 정책을 파라미터화시켜 학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치 기반 함수는 주어진 환경 내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행동 영역이 고차원이거나 연속적인 경우 출력의 수가 제한되어 무수히 많은 행동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정책 경사 학습법은 확률로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행동 영역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미래 상태의 확률이 결정된다는 마코프 가정에 덜 의존적이고 지속 학습 진행 시 확률적인 접근에서 결정적인 정책으로 수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분사화를 통해 정책을 더 직관적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함수로 정의하니 부드러운 경사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해져 목표값에 더 잘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Q에는 상태 S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 얻은 아웃풋은 각 상태의 행동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Q 밸류를 얻는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팔리시 그레디언트 방식은 동일하게 상태 S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아웃풋은 정책에 대한 확률을 얻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DQ에는 Q 네트워크를 통해 Q 밸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렇게 얻어진 Q 밸류 근사값을 Temporal Difference 타겟 값과의 차이를 제곱하여 로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해당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세타는 로스를 미니마이즈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팔리시 그레디언트는 상태 S에 따른 액션을 취할 확률을 아웃풋으로 가지며 네트워크를 거치며 스테이트에 따른 액션 페어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에피소드를 트라젝토리라고 합니다. 이 트라젝토리를 따를 때 얻게 되는 리워드의 총합을 토탈 리워드 R 타우라고 합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토탈 리워드의 기대값 J 세타는 트래젝토리를 따르면 얻게 되는 보상과 특정 트래젝토리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적분한 값으로 계산되고 값이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되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기대값 j 세타에 대한 미분값이 필요한데 기대값의 미분값은 직접 구하기 어려워 팔레시 그레디언트 티오렘을 이용하여 미분값을 구하게 됩니다.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팔레시 그레디언트 티오렘을 이용하게 되면 얻는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랜지션 확률을 몰라도 미분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기대값은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도 미니 배치 내 샘플링을 통해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인포스 혹은 몬테카를로 팔레시 그레디언트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이전에 설명한 팔레시 그레디언트 티오렘을 이용하면서 팔레시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산되는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할 때 토탈 리워드 값이 아닌 샘플링을 통한 리워드의 평균을 이용해 근사값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전체 트래젝토리를 이용해 누적되는 확률의 영향보다 샘플링 평균을 통한 확률의 영향으로 전체 결과에 대한 랜덤성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얻는 결과값의 분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레인포스 방식은 트래젝토리를 산출하면서 확률로 산출되기 때문에 랜덤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젝토리에 따른 랜덤성이 누적되면 반환값의 지속 포함되어 결과의 분산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레인포스 with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레인포스 방식과의 차이점은 베이스라인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이스라인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액션과는 관계없는 함수여야 하므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기존 리워드만을 확률에 곱해줬다면 리워드와 함께 현재 스테이트에 따른 기대값을 반영해 주어 변동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Reinforce with Baseline의 수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Reinforce 방식에서 베이스라인을 추가하면서 밸류를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VST가 추가되게 되고 이때 러너블 파라미터를 파이로 정의합니다.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팔레시의 파라미터를 랜덤하게 초기화하고 m개의 트래젝토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트래젝토리를 따르며 타임 스텝에 따른 리턴을 계산하게 되고 이때 얻은 리턴 값과 스테이트 밸류의 차이를 통해 감마의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계산된 감마는 밸류의 파라미터 파이와 팔라스의 파라미터인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설명했던 레인포스 및 베이스라인 방식은 가치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가치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는 현재 팔러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크리틱의 역할을 하고 팔러시 네트워크는 액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추후 해당 구조는 액터 크리틱 구조로 확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PG 학습은 엔트로피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탐험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치 손실함수 LV-파이는 상태 ST에 대해 예측한 가치가 실제 리턴과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민 스퀘어 에러를 통해 학습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손실함수 L파이 세타는 정책을 따르며 얻은 리워드와 상태에 따른 예측 보상값의 차이에 선택한 행동의 로그 확률을 곱하고 정책에 대한 엔트로피를 더한 값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때의 우측 그래프에 엔트로피의 역할을 잘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엔트로피의 역할은 행동 선택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엔트로피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정책을 찾기 위해 탐험 빈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며 엔트로피의 크기가 작을수록 현재 정책이 확실하다는 신호를 주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화학습 11장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